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리끼리새 끼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이름들. 자, 오늘은 또 어떤 재밌는 경제 뉴스가 있는지 한번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끼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오늘은 좀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갤럭시 Z 플립 그리고 폴드 4 총 합쳐서 일주일 동안 사전 예약을 진행을 했는데 거의 100만 대 가까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판매량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폴더블 폰 안에서는 신기록인 걸 확인할 수 있고 저 길이 또 드디어 핸드폰이 충전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사전 예약을 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 아니면은 다음 주에 오겠죠.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무려 97만 대를 이번 일주일 동안 판매를 했다고 하며 3가 나왔을 때 그때가 92만 대 판매를 했는데 이번에는 5% 정도 더 팔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최근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다 뭐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스마트폰 시장이 안 좋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와중에도 좋은 판매량이 나왔기 때문에 선방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갤럭시 Z 플립 4가 오면은 그때 저기리씨 한번 사용해보고 깔끔한 후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갑자기 마음이 좀 들뜨는 그런 기분이 드네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소풍 가기 전날에 그 잠 잘 안 오는 거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주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락, 최근 들어 조금 하락해서 어느덧 2441까지 하락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하락은 기술적 조정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저길이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근거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리츠 증권에서는 지금 하락은 추세적 하락의 시작이 아니라 기술적 조정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패턴을 봤을 때는 1960년, 70년, 2006년, 2013년 이렇게 4번이랑 지금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래서 그때를 봤을 때는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러한 추세적 하락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기술적 조정의 확률이 꽤나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지금은 약세장 가능성이 낮다라는 의견이 있다고 한데요. 그 근거는 바로 지금이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조건에는 지금 상황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죠.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서는 전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며 아마도 다시 또 반등을 해주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앞으로 받을 거는 당연히 환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근 들어 유럽과 중국의 경기 불안 때문에 환율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환율은 단기간에 주식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환율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달러가 안전선호 심리에 20년 만에 최강세로 접근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유럽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고개를 들면서 비관론이 커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환율은 정말 이렇게 올라드나 싶을 정도로 오르고 있으며 그래서 이번 주 잭슨홀 미팅이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수가 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현재 관심이 많이 쏠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달러가 오르다 보니까 1달러가 1유로가 되는 이걸 바로 페리티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달러가 급하게 오른 이유가 뭘까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중국의 경기 침체 이 부분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가 나온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최근에는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역시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나저나 에너지 가격 급등이랑 그 다음에 달러랑 무슨 상관인가 봤더니 정말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유럽에서 에너지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또 눈앞에 겨울이 바로 기다리고 있죠.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의 상황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맞습니다. 나쁘다고 볼 수 있고 그 말인즉슨 경기 침체 걱정이 많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유럽은 우리가 투자할 만한 나라인가요 아닌가요? 당연히 아닐 확률이 조금 더 높겠죠. 그 말인즉슨 유로화는 결국 약세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달러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소리입니다. 다들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은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니까 유럽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조금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 이런 와중에 유로화를 사고 싶은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로화 약세가 이어지니까 당연히 달러가 강세가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 들어 천연가스 가격이 쭉쭉 올라다 보니까 환율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우리나라에서는 러시아 전쟁이 처음 났을 때 그때 많이 올랐던 에너지 관련주가 최근 들어 또 급등하는 모습을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율에 대한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현대차증권의 뷰를 봤을 때 환율은 곧 잠잠해질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증권의 뷰를 보자면 원화 약세가 4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1340원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길지는 않을 거다라고 본다는 거겠죠. 물론 우리가 방금 봤다시피 금리 상승 플러스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으로 강달러를 유발하는 재료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4분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 환율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내 수입 물가가 2개월 연속 하락하고 있으며 원화와 연관성이 높은 수출, 수입 물가 스프레드가 저점을 이미 형성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원화 약세 요인이 사라지고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앞으로 환율은 점차 낮아질 것으로 본다고 하며 그리고 그 근거 중 하나는 바로 8월에도 달러 강세가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달러가 계속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외국인은 2.5조 원이나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환율이 고공행진하기에 조금 어렵다라는 근거 중 하나가 된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와중에 사우디에서는 감산 가능성을 피력을 했습니다. 완전 가위바위보 싸움이네요. 한쪽에서는 주먹을 내면은 한쪽에서는 이제 또 볼을 내고 그러면 또 한쪽에서는 가위를 내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최근에 천연가스 가격이 갑자기 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와중에 며칠 전에 미국에서 내년에 원유 생산을 최대로 늘리겠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좀 잠잠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거를 보고 있기 싫었나 봅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유가가 90달러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1년 전이랑 비교하면 아직도 한없이 높은 유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원유를 생산하는 국가는 120달러를 얼마 전, 딱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인가요? 그때 유가가 120달러가 되는 걸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좀 더 욕심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분명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우디 에너지 장관은 오펙이 감산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대요. 자, 오펙이 감산하면 유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뉴스 기사 하나를 확인했었는데 원유 제품 재고가 5년 평균 이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재고가 타이트하다는 거겠죠. 그 말인즉슨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감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유가 좀 올려보겠다라고 말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며칠 전에는 미국에서 주먹을 내면서 내년에 최대 생산할 거야 이제 유가 좀 떨어뜨릴게 라고 말을 했지만 하지만 사우디는 또 볼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이번 달에는 IPO가 없어서 우리가 좀 많이 아쉽죠.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금까지 IPO 금액은 51억 달러에 그쳤다고 합니다. 보통 95년부터 지금까지 평균은 330억 달러 정도가 나왔어야 정상인데 엄청나게 줄어든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죠. 아마도 올해 할 거를 작년에 다 당겨 쓰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올해 하려던 기업들도 증시가 안 좋으니까 중단 혹은 내년으로 미룬 것도 아니라 내후년으로 미루는 그러한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장에서 그냥 놀림거리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못 받는 그런 상황보다는 조금 더 기다려서 또 언젠가는 신고가 되는 증시가 오지 않겠습니까? 제 값을 받기 위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흐름은 미국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카카오 계열사죠. 카카오 피코마 이 기업도 상장을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요. 자, 카카오의 글로벌 만화 웹툰 플랫폼인 카카오 피코마가 올해 상장 예정이었습니다. 올해 12월에 일본에 상장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를 내년으로 미룬다고 합니다. 참고로 피코마의 가치는 그냥 웹툰 하면은 뭐 얼마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무려 8조 이상으로 알려졌다고 하며 이걸 보니까 글로벌 웹툰 플랫폼의 힘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 친구도 마찬가지겠죠. 최근 들어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실제로 8조를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은 현재 존재를 하고 있다고 하며 그래서 결국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을 사용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은 소카랑 컬리 이런 애들 있잖아. 이 친구들은 왜 이렇게 급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나중에 하면은 더 비싼 가격을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바로 흑자를 지금 내고 있느냐 안 내고 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흑자를 내고 있다면은 투자금 걱정을 크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흘러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와 다르게 소카와 컬리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조금 필요한 상황에서 그 다음에 실적도 적자를 계속 내고 있으니까 시장이 좋아질 때 한 1년, 2년 그 기간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카카오 피코마 같은 경우는 이미 이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 위해서 내년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나저나 갑자기 이걸 보니까 야, 우리의 투자도 이렇게 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카카오 피코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흑자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제값을 받기 위해서 조금 더 기다리는 그런 힘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반면 지금 상황이 조금 불안한, 그러니까 투자금이 좀 떨어져가는 그러한 소카나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평가를 상대적으로 박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도 상장을 해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투자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고수익 이런 걸 찾아가는 것보다는 안정성이 조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절대 B2 이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걸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설령 어떤 주식을 샀는데 좀 물려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 또 언젠가는 증신을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니까요.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B2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 노동 수익도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면은 충분히 우리는 이 가격이 올라갈 때까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반면 테마주를 너무나 많이 하시거나 아니면은 B2를 많이 하고 있거나 혹은 급하게 써야 되는 돈을 지금 이제 조금만 불리려고 주식 투자를 한다는 등 이런 상황이라면은 결국 우리도 소카와 컬리처럼 누가 봐도 싼 가격인데 그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어쨌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의 투자 마인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마켓 컬리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리 상장 예심 승인. 제목이 곧 내용입니다. 제god네 컬리가 상장 예심을 승인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고요. 그리고 컬리와 함께 골프존 카운티도 코스피 상장 예심을 통과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보통 이 상장 예심은 2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컬리는 5개월이나 걸렸기 때문에 이거 뭔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봤더니 바로 윤스라 대표의 지분율 우려가 발목을 잡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러한 걱정이 있었는데 상장 예심을 통과를 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곧 이제 컬리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어제 소카가 상장을 했는데 나쁜 흐름을 나타내는 이 와중에 과연 컬리는 어떤 가격을 우리에게 가지고 올지 좋은 가격이 꼭 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인플레가 너무해. 오이 가격이 5,000원에 2개라고 합니다. 너무나 비싸죠? 최근 들어 비가 많이 내리면서 그래서 안 그래도 비싼 채소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로 어제 저 기릿이 이제 이마트에서 장을 보려고 항상 사던 파프리카를 딱 눌렀거든요.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야,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지? 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파프리카의 가격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야, 진짜 파프리카 그 3개 있죠? 그 3개 예전에는 3,000원, 그 다음에 좀 비쌀 때는 4,000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런데 어제 보니까 3개에 6,000원에 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파프리카 가격이 한두 달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오이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랐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오이는 2개당 1,000원 이렇게 진짜 싼 맛에 먹었다고 볼 수 있는데, 하지만 요즘에는 2개가 5,000원이 될 정도로 비싼 가격을 자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오이가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뭔가 봤더니 얼마 전에 비가 많이 내렸으며, 그리고 플러스 마침 오이 생산 면적도 감소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오이 가격이 최근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인구 대책 답이 있나? 자, 저출산 문제는 아마도 한 5년 뒤, 10년 뒤에도 계속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와중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한국, 아마도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과거에는 한 명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런 말이 있었지만 그 사이에 세상이 완전 180도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뭐 정책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단순히 저출산을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뭘 해야 되나요? 바로 인구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기는 여기까지 딱 보고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그냥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지만 조금 더 읽어보니까 확실하게 달랐습니다. 자, 저출산을 해결하는 그러한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은 아이를 낳으면은 비용을 지원해준다거나, 그리고 이제 아이가 자랄 때까지 양육수당을 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 아이들이 크고 난 다음에 야, 진짜 우리나라 살기 좋다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주거, 일자리 등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우스갯소리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말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헬조선이라는 말을 좀 쓰고 있죠.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떤 저출산 대책이 나오더라도 결국은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 저출산 대책 여기에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지만 뚜렷한 효과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저출산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살다가 야 우리나라 진짜 살기 좋다 헬조선이 아니라 해분조선이네 이런 얘기가 딱 나올 때쯤에는 그때는 저출산 대책이 있든 없든 사람들이 그냥 자발적으로 아이를 놓는 그러한 환경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정부에서는 그냥 단순히 저출산 대책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이러한 정책을 내놓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기록 경신. 현대차는 첫 세단형 전기차 아이오닉 6의 사전 계약 첫날 계약 대수가 37,446대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아이오닉 6 바로 왼쪽에는 이 차죠. 참고로 그 전 기록은 아이오닉 5였고 23,760대가 팔렸었는데 그거를 50% 넘게 상승한 기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도 전기차가 꽤나 자리를 잡았다고 볼 수 있겠죠. 사건 사고 없이 쭉쭉 롱런하는 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수입차는 어떤 게 잘 팔리고 있을까요? 한번 그것도 보도록 할게요. 22년 상반기 정말 뚜렷하게 남자는 BMW를 많이 샀고 그 다음에 여자는 벤츠를 더 선호한 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뭔가 기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러한 이미지가 나와 있나요? 남자는 BMW에서 내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여자는 벤츠에서 내릴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있나 봅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를 보자면은 남성은 상반기 동안 53,000대를 신차 등록했다고 하며 그 와중에 가장 많이 산 거는 BMW 5 시리즈, X3, 3 시리즈를 사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반면 여성은 BMW가 아니라 벤츠 이크를 선호를 했다고 하며 이 외에는 미니 해치, 테슬라 모델 3가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미국 포드 결국 3,000명 정리해고했다는 소식. 정리해고 사이즈가 남다른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포드에서도 사무직 3,000명을 정리해고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는 내연기관 차량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확실하게 선언한 거 아니냐 이러한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포드의 목표는 당연히 테슬라이기 때문에 26년까지 67조 원을 투자한다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며 앞으로 내연기관에서 돈을 열심히 벌어서 전기차에 투자하는 방식을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과연 한 3년 뒤, 그 다음에 5년 뒤에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 플러스 알파가 누굴 거냐? 이 알파를 찾는 게 꽤나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자동차를 좋아하신다면 그런 것들도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부산 엑스포 유치 경쟁. 국내 대기업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치고 2030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부산 엑스포 로고라고 하는데 뭔가 확 느낌이 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파도를 나타낸 것 같은데 어쨌든 현재 부산은 경쟁국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정말 아쉽죠. 부산 엑스포를 지지하는 국가는 10여 개가 있으며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확실히 5일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공개 지지한 곳이 무려 50개국에 달할 정도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까지 투표는 좀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내년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비밀 투표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 좋은 결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700만으로 전달 대비 12,600명이 줄었다고 한데요. 사상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고 하니까 주택시장이 얼마나 침체인지 우리가 조금 가늠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다른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뭔가 봤더니 일단 주택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이거 뭐 쓰지도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플러스 청약통장의 금리가 연 1.8%로 지금의 기준금리보다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봤을 때도 청약통장을 해지할 만한 이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나저나 기준금리가 높아지면 청약통장 금리도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게임쇼 혹시 좋아하십니까? 세계에서 유명한 게임쇼가 바로 3개가 있다고 합니다. E3, 도쿄 게임쇼, 그 다음에 게임스컴 이렇게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 게임스컴이 곧 개막을 한다고 하며 이 안에서는 MS, 유비소프트, 넥슨, 크래프톤, 네오위즈 등 대규모 게임사가 참여를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3개나 있네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한번 봤더니 크래프톤은 연내 출시 목표 게임 2종을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으며 그리고 네오위즈는 피해 거짓이라는 게임을 공개를 하며 데모 버전까지 플레이할 수 있게 부스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넥슨은 올해 공개할 신작 3종의 영상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게임주를 좋아하신다면 이러한 이벤트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새로운 ETF가 또 왔습니다. 새로 상장 ETF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타이거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 ETF, 그리고 두 번째는 타이거 투자 등급 회사채 액티브 ETF, 이 두 가지가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말 그대로 차이나 항생테크 레버리지는 딱 느낌이 오시죠? 중화권 테크 지수를 그냥 레버리지 2배로 추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등 부양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회사채 액티브 ETF는 국내 A+ 신용 등급 이상의 금융 회사채 등 투자 등급 회사채 전반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 ETF라고 합니다. 혹시나 채권에 관심이 있다면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기업 한 가지를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웨이, 배당주로 알았던 코웨이 이제는 성장주로 뛰어오른다라는 평가가 있다고 하는데 신한금투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목표가 10만원을 유지를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코웨이 지금 가격은 63,000원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정말 많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생각해봐도 사실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렌탈 업계만한 곳이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로 물건을 딱 사려고 했는데 야 너무 비싸다 그냥 렌탈로 쓰자 라는 사람도 많아질 거고, 이미 렌탈을 쓰고 있는데 취소할 일도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에서만 성장하는 게 아니라 해외에서 성장성이 뛰어나다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특히 태국의 성장세가 괄목상대할 만하다고 하는데 현재 렌탈 계정이 무려 11.8만으로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웨이 실적을 봤을 때 매년 10%씩 성장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와중에 올해 퍼는 9.3, 내년은 8.5, 내후년은 7.9, 올해부터 주는 배당은 2%가 되기 때문에 이는 분명 저평가 매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기름들이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웨이의 주봉을 봤을 때 확실히 인기가 없는 기업 중 하나긴 합니다.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주가가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려면은 정책적인 이야기가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전 세계적인 호재가 나오거나 그런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렌탈 업계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없이 그냥 단순히 저평가 매력 실적으로만 주가가 올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주가 상승이 오래 걸 수도 있겠구나, 답답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대신에 안정적인 매력은 분명 존재하고 있겠죠. 한번 여러분들 코웨이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